물건이 그토록 크다니 아내는 매일 밤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가 있어요. 진호의 떨리는 고백에 미영은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직접 확인해봐도 될까? 순간 진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미영은 한 발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고 나를 믿어봐. 그리고 드러난 현실. 정말 이 정도가 보통인가? 놀라움과 함께 5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자정신혼집 안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25살 은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을 꽁꽁 쥐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순간만큼은 무서웠거든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그치자 은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28살 진호가 타올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아내의 긴장한 표정을 보자 그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은지야, 오늘은 피곤하면 그냥 잠들어도 돼. 진호가 살그머니 말했어요. 하지만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진호는 아내 곁에 자리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은지의 몸이 순간 경직되는 것을 느꼈지만 더욱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리하지는 말자. 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진호의 옷이 벗겨지면서 그의 몸이 드러나자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걸?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의 압도적인 크기를 볼 때마다 막막했거든요. 미안해, 은지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진호가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냐, 내가 적응해야지. 은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진호는 더욱 세심하게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천천히 할게. 아프면 즉시 말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부드럽게 아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눈을 꽉 감으며 다가올 아픔을 각오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했던 안방에는 간간이 작은 신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기쁨이 아닌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새벽 일시를 가리킬 무렵 안방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다리에 힘이 빠진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목소리도 평소보다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은지의 걸음걸이는 전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 진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장실에서 은지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부순 눈가가 거울 속에 비쳐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은지가 작게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어요. 이제는 이 약 없이는 잠들 수도 없었거든요. 한편 안방의 진호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체격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한다니. 인터넷으로 온갖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은지가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놔둘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은지가 침대로 돌아왔어요. 오빠 먼저 자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사랑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둘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화장대 앞에서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색과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신혼생활을 묻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한편 진호도 회사에 가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아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진호야, 신혼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진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지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2주일 후 일요일 오후, 은지는 새어머니 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52살의 미영. 딸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던 딸이 오늘은 힘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거든요. 어서 와라, 은지야. 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은지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딸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느려 보였어요. 특히 소파에 앉을 때 살짝 몸을 비틀며 천천히 앉는 모습이 미영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25년 가까이 딸을 키워온 어머니였거든요. 은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를 준비해 오면서도 미영은 계속 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를 도우러 부엌까지 따라왔을 텐데 오늘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은지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미영이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은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은지가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유의 습관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시선을 피하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들 말이에요. 은지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뭔가 몸이 아픈 것 같은데. 미영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 딸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은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 은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진호 오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매번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영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도 젊은 시절을 겪어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호기심 말이에요. 아, 그런 문제였구나. 미영의 얼굴도 잠깐 붉어졌지만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당황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병원은 가봤니?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은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은지야.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미영 자신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위 진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은 사위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라. 전화로 진호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은지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야 해. 미영의 진지한 톤에 진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내가 자신들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진호는 미영의 집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몇 번이나 손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지요. 어서 와, 진호야. 문을 연 미영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네이비 치마를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진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사위를 보며 그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호야, 은지 얘기 들었어. 진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은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진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조심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미영은 잠시 사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도해봤어. 인터넷도 보고 병원 얘기도 했는데 은지가 부끄러워해서. 진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영의 마음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호야, 어머니가 한번 상황을 봐도 될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한 진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미영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여자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은지가 덜 아플지 알아볼 수 있잖아. 미영이 다가서자 진호는 소파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영의 간절한 눈빛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은지를 위해서만. 진호의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오래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은지를 위해서라면.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은지를 위해서야. 미영이 진호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진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지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로 하자.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진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영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정말 좋구나. 진호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이미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며. 미영의 말에 진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몸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호는 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진호야, 진정해. 미영이 말했지만 그는 이미 본능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침실에 도착한 진호는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하지만 못 참겠어요. 사과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욕망에 휩쓸렸습니다. 조용했던 침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고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진호는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짓을... 이성이 돌아오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미영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저질렀구나. 진호는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자책했습니다. 은지가 알면 어떻게 해요?
미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똑같아.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괜찮을 수 없다는 것을. 진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에 강렬했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도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에 빠졌지만 5년 만에 느낀 충만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이미 잠들어 있는 옆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진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오후에 강렬했던 감각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8개월간 조심스럽기만 했던 은지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옆에서 자는 은지를 바라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이렇게 순진하게 잠든 아내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한편 미영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 진호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미영이 중얼거렸지만 속마음과는 달랐어요. 사실은 다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호와 미영 모두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진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미영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영은 5년간 혼자 지내면서 억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진호에게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미영이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진호야, 시간 되면 잠깐 와라. 은지 일로 상담할 게 있어. 문자를 받은 진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이라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안 가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진호가 자신과 싸웠지만 결국 미영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거든요. 미영의 집에 도착한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 진호야. 문을 연 미영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상담이? 앉아. 차부터 마셔. 미영이 진호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를 의식하느라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진호야, 지난번 이후에 은지는 어때?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내가 도움이 됐구나. 미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영이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미영이 진호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진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너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미영의 손이 진호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정말... 진호가 거부하려 했지만 미영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지난번에 강렬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미영이 진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진호의 이성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은지한테 들키면. 은지는 지금 회사에 있어. 절대 모를 거야. 미영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 저항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난번처럼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금기된 선을 넘었고 끝나고 나서는 같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호야,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미영이 진호의 품에 안긴 채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진호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진호와 미영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은지를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조차 무의미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진호는 거의 매일같이 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 점심시간에, 심지어 새벽에도 만나곤 했어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진짜 사랑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어느 날 진호가 미영을 부르는 목소리에 애절함이 가득했어요. 진호야. 미영도 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어머님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진호가 미영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랑인 걸까? 미영도 5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영을 짝사랑하던 옛 직장 동료 김 과장이 우연히 미영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진호와 미영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연인들이 나누는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저게 뭐야? 사위와 장모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미영은 김 과장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어제 봤어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미영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이미 김 과장의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사위분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미영 씨, 전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고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고백을 거절하신 거였군요.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딸의 남편과 그런 짓을 하다니.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미영이 애원했지만 김 과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이런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계시면서. 제발 딸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김 과장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딸에게. 안 돼요. 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과장이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진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들켰다고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진호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은지한테 말하면 진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진호의 말에 미영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지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웠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진호는 더 이상 미영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부드러워졌어.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